안녕하십니까. 너프건을 활용한 건강 및 보존활동을 실제대하여 발표하게 된 인천노국초등학교 김영파입니다. 제가 올해 실제 적용한 건강활동 수업 사례가 건강활동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는 현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학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체육 수업 현장에서는, 저희가 느낀 체육 수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저희 인천관내 구교육청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체육 진구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나는 체육 수업을 하고 싶지만 체육의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하고 싶지만 감당이 많이 되지 않다. 나는 체육 수업을 하고 싶지만 교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피구나 줄넘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교과서의 제시 순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5개의 영역이 있는데 교과서 처음에는 건강활동 영역이 나오고 도전활동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따라서 다른 것과 똑같이.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뒤로 있고 앞으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교과서의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핵심 영역만 충분하게 가르쳐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교육 자료들이 사이트별로 올라와 있고 실제 체육 수업을 하는데 교사의 시범 능력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시대는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감당이나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교실이나 복도에서도 충분한 체육 수업이 가능하고요. 또 해당 체육 교구가 없더라도 충분히 대체 교구를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영역을 합쳐서 또는 다른 교과도 합쳐서 할 수가 있는 체육 수업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의 이런 생각들이 인식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타고난 옛날식 수업 방식에 매여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활동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건강활동 영역이 단순한 체력 단련 활동, 즉 왕복 달리기라든지 팝스라든지 피곤하고 좀 귀찮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단어는 재미가 별로 없다, 또 단순하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기 초에 체육 수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교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교사로서의 동기도 잘 부여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코칭이나 티칭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라는 한 과목을 가르치시지만 초등은 10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매일 교재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체육적인 실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많지만 사실 현장 여건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 능력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엔 피부나 줄넘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건강활동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건강활동 영역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분석이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핵심 역량을 먼저 충족하고 여기에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줘야 할 겁니다. 또한 건강이라는 영역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탈피하고 교사의 생각적인 패러다임들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건강과 도전활동을 통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 파트고요. 건강과 경쟁활동을 통한 예를 들면 경쟁활동을 시키되 그 부분에 건강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또 건강과 표현활동을 통한
역시 표현 활동을 하지만 표현 활동에 건강적인 요소를 많이 융합시켜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이 스피닝이나 크로스핏, 또 타바타 이런 것들이 충분한 대안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터치스크린식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면 저는 너튜버를 활용하여 건강활동에 도전활동을 결합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너튜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헤즈브로사의 소형, 중형 장난감 모형종 상표명입니다. 전용 스펀지 다트를 총알로 사용하는 매우 안전한 총을 일반적으로 저희 너튜번이라고 불리는데요. 잠깐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신 선생님들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형 장난감 총에 너프라고 불려지는 스펀지 대신에 총알을 사용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님들이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이 너프건을 아이들에게 사격 연습용으로 모자를 사주시기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너프건이죠. 이 너프건의 총알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잘 구부러지고 스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되겠죠. 또 설사 이게 눈에 맞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총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 수업을 하는데 총 8개의 너프건을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너프건을 3개만 기획을 했고요. 5개는 아이들이 너프건을 지원받았습니다. 6학년, 5학년을 수업을 했는데 이거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같은 모형의 총이 5개가 나왔어요. 요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다 돌려보내고 상태가 좋은 활동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은 5, 6학년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의 총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체육교육이랑 바꿔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 이런 것들이 좀 체육교사도 좀 넉넉하게 있어서 맛교환해주고 쓰고 난 다음 돌려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게 되겠죠. 또한 이 너프고는 장소가 넓은 곳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좁은 장소에서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너프건 가격이 이렇게 발사가 된 너프건의 가격이 약 19,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와 한 창을 열어봤는 게 19,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옵션을 붙여서 앞에 인버터와 위에 연창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39,000원에서 4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개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용해보자. 그래서 저는 수업 설계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장비 사용 숙달 부분입니다. 너프건 사용 방법을 먼저 숙지를 시켰는데요. 이게 미리 경험해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다루더라고요. 다룬다는 얘기가 뭐냐면 쏘는 것만이 아니라 얘를 분해 조절. 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바디와 몸체와 탄창, 그 다음에 앞에 인버터, 뒤에 연착기 이렇게 거치는 하나의 쪽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나가죠. 근데 탄창을 조립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안 당겨지면 여자애들은 가운데 이게 공기 압축시거든요. 이게 탄이 막혀요. 그러면 얘를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이즈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노이즈 흡수를 하죠. 저도 거기서 차관을 해서 아이들에게 했는데 이거보다 탄창을 빼면 탄창이 쉽게 빠지는데 애들이 그냥 탄창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 보장이 자꾸 일어나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로서 이 기능들을 똑같이 아이들에게 저는 나름 사격이 재미있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접목시키고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반드시 분해 조립 결합이었습니다. 4가지 영역을 놓고 너가 직접 삽탄이라고 하죠. 탄을 삽입을 해서 여기 있는 너프를 집어넣고 너프의 방향대로 해봐라. 이것만 해도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이걸 몇 초 만에 분해조립 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군대 가면 뚝뚝 사람들이 군대 사격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빠르게 분해 결합하고 총기 수질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제가 차관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3개 스퀘어를 설정했습니다.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션 클리어 구간인데요. 총 4군데를 만들었는데
세 군데는 건강활동 영역이고 두 군데는 도전활동 영역이었습니다. 한 군데는 도전과 건강활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섹션입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퀘어별로 미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기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 쏜 모형과 동료 교수와 협숙 모형을 스포츠 교육 모형을 합쳐가지고 한 아이가 총을 쏠 때 다른 아이가 기록지를 들고 다니면서 점수를 확인해주고 또 다른 아이는 쏘여진 탄피를 회수하거나 흐트러진 스퀘어 세팅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3인 1조로 돌아가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 점수를 따로 부여하기도 하고 이 아이는 1번 스퀘어가 어려우면 1번 스퀘어를 이렇게 변형하도록 해 라고 난이도 조절해줬고요. 무엇보다 시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평균 60초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전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점수를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너가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넌 전사한 거야. 그럼 다음 섹션에 다시 참가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어드밴티지나 페널티를 부여를 했습니다. 스퀘어 구성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스퀘어부터 4스퀘어까지가 있는데요. 1스퀘어는 건강활동 영역, 2스퀘어는 도전 건강활동 영역, 3스퀘어는 건강활동 영역, 4스퀘어 도전활동 영역인데 하나의 섹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스퀘어는요 건강활동 영역입니다. 기본 점수 10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0점이 아닌 10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너프건 6발을 줬습니다. 이 너프건은 탄창이 총 12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너프건 사실 필요 없고 6발이면 충분하더라고요. 6발을 줬고요. 처음에 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25cm 정도의 콘을 세워놓고 거기 위에 발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입시체육학원에서 입시체육학원이 정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버려져 있는 이 물건을 제가 찬조를 받아서 협조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나름 쓸만해서 가져와서 간단히 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에서 사용해요. 첫 번째 섹션은 여기를 양발을 모아쓰기로 스키핑 점프처럼 넘어갔다 왔다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등학생들이 옆으로 스키핑 점프 하는 활동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또 앞으로 뛰는 것도 이 정도 높이면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왕복 2위를 하고 점프 중에 콘을 건드리거나 위에 있는 바가 떨어지게 되면 감점 처리합니다. 감점은 상황별로 다르긴 하는데 콘을 건드리거나 바가 떨어지면 2점에서 3점 정도 감점 처리를 했고요. 두 발 모아 뛰기가 아니라 번갈아 뛰기가 되어도 1점 감점을 했습니다. 이 스퀘어 구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일반적인 매트죠. 매트에 요가 매트리스를 깔고 축구볼 바운더를 세워놨습니다. 이 축구볼 바운더가 저희 학교에 4개가 담당이 있어서 얘를 쏘고 은폐, 엄폐 개념처럼 반대쪽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파란색 매트리스에서 앞쪽에 있는 콘으로 향해 사격을 해보고 도전활동이 되는 거죠. 반드시 오른쪽 매트리스를 향해서 굴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때 총은 반드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땅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온몸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타겟에 맞추게 되면 맞고 튀어나오는 상관없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굴러나오지 못하면 감점. 이 굴러나오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총알은 반드시 한 발만 사용하게 됩니다.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있는 4스퀘어에서 거기는 그 사격 집중 구간이어서 거기서 좀 더 많은 너프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긴 들어가면 1점이고요. 거리는 애들별로 좀 상이하게 놀 수 있는데 저는 강당이 저희 학교 강당은 총 길이가 28m 정도 되는데 2개 반이 같이 써야 돼서 14m 구간 안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강당 전체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조금 섹션을 작게 해서 실제 거리는 3.5m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3스퀘어는 의자 2개를 올려놓고 거기 위에 막대기를 세워놔서 일종 철조망 통과 구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철조망을 통과하는데 제가 한번 시범을 해보고 애들이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뒤로 미끌미끌한 데서 뒤 호흡을 하면서 굴러나간다는 게 상당히 쉬운 기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땅에서 굴르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잘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게임처럼 집어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사격과 관련된 게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들을 실제로 해봤지만 자기가 무언가 총을 들고 나가본다는 그런 활동에 무언가 철조망을 통과해본다는 이런 느낌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고요. 실제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다음 의자에 몸이 걸리거나 막대가 떨어지면 감점이 되고요. 총기가 땅에 떨어져도 감점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점수를 획득하는 구간은 하나도 없고 감점이냐 아니냐의 구간을 했습니다. 4스퀘어 구간은 도전활동 구간입니다. 이제 총 6발의 덕후건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2스퀘어 구간에서 한 발을 쐈고 5발이 이 탄창 안에 들어있습니다. 5발의 탄창을 이용해서 쏘게 되는데요. 제가 적용한 건 맨 처음 수업에서는 다음 세트를 참고하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민감해서 저는 이 오토리버스 타겟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페트병을 사용했습니다. 요구르트병과 그 다음에 저희 바나나 우유병, 그 다음에 그것보다 큰 일회용 음료수 테이크아웃 병을 써서 점수를 1점, 2점, 3점으로 났는데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좋은 타겟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토리버스 타겟이라고 해서 가격이 2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통역도 맞추고 제일 작은 걸 맞추면 자동으로 타겟이 서요.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여기에 장점은 또 탄환도 도와준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얘를 쏘고 맞추는데 얘를 맞추면 2점, 얘를 맞추면 3점, 얘를 맞추면 5점이고 이 세 개를 다 맞춰서 이 스퀘어가 다시 타겟이 쓴다면 보너스 점수 5점으로 필요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얘만 맞으면 자꾸 넘어졌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서 반드시 이쪽 풍사격 타겟부터 쓰게 하는 거죠. 저희 돈 내고 비비탄총 사격하는 데 가보시면 대부분 100점짜리를 먼저 쏘는 게 아니라 타겟 치는 10점짜리부터 0점을 맞추고 가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점수를 25점을 획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5발이 다 5점에만 맞으면 25점 되겠죠.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영상은 초창기 영상이고요. 저렇게 뛰다가 처음에는 걸리면 감점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사격 구간이 없었죠. 처음에는요. 막대기도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기록지가 있거나 심판은 없이 뒤에 이제 아이가 쏘여진 너프를 주워가는 회수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처음 초창기 영상이고요. 이게 이제 뒤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감독관, 감독관이고 이때부터는 누르고 쏘고 잘 들어보시면 타이머가 울 겁니다. 그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자기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전사처리. 지금 이 아이는 가운데 타겟을 맞췄죠? 지금 돌아가는 다 쏘지 못해도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나가는 게 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스퀘어 출발했던 그 구간으로 돌아가면 이 부저가 울리기 전에 반드시 돌아가야지만이 아이가 승점을 했다는 것을 보고 다음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를 못하면 한 타임 쉬는 거예요. 이게 45초를 전 평균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 1분 동안에 갔다 왔다 탄창 결합까지 1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에 약 3번 정도 활동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운동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오토리버스 타겟을 활용해서 제가 흥미를 조금 더 유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활용을 해서 시간제를 처음에는 60초, 그 다음 45초, 그 다음 이 미션에 성공한 애들 30초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단계별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점수 감독관 및 게임 진행관을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3인 1조가 돼서 로테이션식으로 그래서 기록지를 적어낼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너프건, 제가 구입한 너프건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너프건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개인별 점수 획득제를 이용해서 반 챔피언을 나중에 따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명예의 전당 몇 점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등급제도 부여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 사례를 가지고 저희는 그 교과연구부의 선생님들에게 이 부분을 전수해드렸고요. 학교 내 선생님들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3, 4학년에서 이쪽을 대여해 가서 교실에서 반환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몇 컷의 사진만 살짝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담임 선생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 아이들이 청기 분해 결합을 하고 모여서 어떻게 나갈지 표를 짜고 교실 책상을 이용해서 대형을 맞춰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여자아이의 눈빛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스나이퍼의 눈빛처럼 사격을 쏘고 돌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실제 수업에서도 교실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